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강릉시장편 사회를 맡은 신승춘입니다. 지역의 미래와 개인의 일상을 변화시킬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의 면면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시정을 책임질 적임자가 누구일지 오늘 이 시간 각 후보의 자질 그리고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강릉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10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후보자들의 앉은 자리와 답변 순서는 기호에 관계없이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강릉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는 4명의 후보가 모두 초청되었습니다. 그럼 후보자들을 한 분씩 만나보실까요? 먼저 무소속 김한근 후보입니다. 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한근입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영입니다. 네,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홍규입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임명희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토론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들은 다음 공통 질문과 후보자가 주도하는 상호 공약 검증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후 두 번째 공통 질문과 후보자 주도 상호 자유토론, 그리고 마지막 공통 질문과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답변 시간을 제한한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각 후보께서는 앞에 설치된 타이머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중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을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조연설로 토론의 막을 열겠습니다.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씩입니다. 김한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기호 4번 김한근입니다. 저는 이번에 오로지 시민 여러분을 믿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몸을 던졌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는 쪽은 항상 상대방 비방으로 선거를 치릅니다. 저는 감동 어린 강릉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후보가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시장은 외롭고 고독한 자리입니다. 미래를 기획하고 갈등을 조정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지난 4년 저는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저는 반드시 이겨서 다시 돌아가서 저를 공천 배제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위대한 강릉 시민의 자존심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우영 후보 기조연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영입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강릉입니다. 강원도의 강자는 강릉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1강릉이 되어야 할 강릉이 지금 제2, 제3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정치가 정체되고 퇴보하고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 서로 헐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를 그대로 뒀다가는 강릉의 미래는 없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전에 땅을 갈아엎듯이 이제 강릉 정치도 그 판을 한번 갈아엎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김우영을 통해서 강릉의 변화의 에너지를 다시 한번 일으켜봅시다. 강릉은 올림픽도 잘했고 시민의식도 높고 정치만 잘 잡으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제1강릉, 세계 속의 강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변화를 선택해 주십시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고 두려운 세상에 맞서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저 김우영과 함께 변화를 추구합시다. 네, 계속해서 김홍규 후보 기조연설 들어보겠습니다. 1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강릉시장 후보 김홍규입니다. 지난 대선 위대한 시민 여러분의 지지로 정말 어렵게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168석 거대 야당의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거짓 선동을 하며 지역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2의 광우병 선동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단순히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지성주의 세력과 성숙한 시민의식과의 싸움입니다.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 상식, 정의의 가치를 앞세운 새로운 정부의 국정 기조와 철학이 지방정부에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기조연설 마지막 임명희 후보 순서입니다. 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28년 보수 정권 시정 아래 우리 강릉 시민들의 삶은 비리와 부정부패로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바꿔보시고 비교해 주십시오. 28년 동안 정치 교체를 이뤄보지 못한 강릉은 비교 대상 자체가 없었습니다. 다른 색깔, 다른 시장이 되어야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바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강릉 시민의 과감한 결단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 임명희 후보가 새로운 대안, 새로운 정치 적임자로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떤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기득권과 당당하게 맞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강릉 시민의 자부심을 되찾고 강릉시의 격을 높이겠습니다. 네, 네 분 후보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으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저출생과 지역 이탈에 따른 인구 감소가 지역 소멸 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포함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질문입니다. 후보들께서는 강릉의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정책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서에 따라 김우영 후보부터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2분입니다. 네, 일자리는 경제가 잘 돌아가야 많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1000만 도시의 부시장을 경험했고 서울 은평구의 구청장으로서 8년 동안 수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일자리를 잘 지키는 일입니다. 기존 자영업자 9만 개의 일자리에 돈이 돌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을 찾는 외부 방문객들에게 지역 카페를 제공하고 이 지역 카페가 골목골목의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인들에게 1만 7천 명 정도 되는 농업인들에게 스마트한 농업 발전 정책을 펴서 6차 산업화로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대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학 경제가 우리 강릉 경제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대학 관련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초협력 방법을 찾겠습니다. 기존에 없던 일자리를 10,000개 만들겠습니다. 올림픽 유산인 빙상 경기장을 활용하여 겨울 왕국 테마파크를 건설하겠습니다. 2,000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강릉시청, 아산병원과 맞먹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의 핵심을 건설하겠습니다. 포스코를 옥계 자유경제구역에 재유치하여 수소경제 위주의 양질의 젊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에 헬스케어 일자리를 만들고 어르신을 돌보는 노노케어 일자리 주식회사 경륜도 설립하겠습니다. 경증 장애인이나 지적 장애인들에게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경제가 잘 돌아야 만들어집니다. 강릉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많은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홍규 후보 말씀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면 고용 안정과 임금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이 80%인 비중을 차지하는 강릉의 불균형적인 산업구조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특히 호텔, 리조트 등에 치중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고용이 훨씬 높기 때문에 고용 안정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또한 부족한 제조업과 고착화된 산업군이 우리 고용시장의 한계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역 내 산업을 편중 없이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가 있고 지역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지구군이 생기고 시민들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가 해야 될 일은 기업이 뿌리내리고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다른 시장님들께서도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구역, 올림픽 특구 등 인프라 조성에 대한 좋은 기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모두 실패한 이유는 접근성과 물류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번 반복되는 현실성 없는 공약 대신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대표 공약인 항만건설을 통해서 그동안 기업 유치에 발목을 잡아왔던 접근성과 물류비를 개선하고 배후 물류단지와 산업단지를 연계하여 기업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보겠습니다. 또한 시 차원에서 치밀하게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기업을 육성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임명희 후보 차례입니다. 2분입니다. 네, 그동안 정의당은 노동 현장을 찾아다니며 노동자들의 연대를 통해 강릉시의 일자리 문제만큼은 여기 계신 다른 후보들보다 가장 많이 고민하고 현실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춘천 레고랜드 사례를 통해 보았듯이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가 숫자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이 안정되고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 정책으로 일하기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이전 유치로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더불어 청년 의무 할당제를 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여 청년 일자리까지 챙기겠습니다. 5대 국립예술기관 지방 이전 및 제2야산병원 유치 등으로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둘째, 돌봄, 안전, 녹색, 디지털, 문화 5대 분야에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대응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돌봄, 안전, 문화 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 고용의 안정을 보장하는 정규직화를 확대하고 녹색, 디지털 일자리는 먼저 강릉시 산하에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 재편에 따른 고용 불안 없이 일자리를 전환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해 지역 내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강릉 시민의 일하기 좋은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강릉시 중대재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중대재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치료비, 법률 지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강릉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으로 중대재해의 사각지대이면서 80% 넘게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장과 노동자 모두 강릉시가 보호자가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한근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세 분 후보님의 좋은 의견들은 강릉시정에 잘 반영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존의 사고를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의 향토기업, 관내기업을 혁신시켜서 1공장은 2공장, 3공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오래된 기업, 또 상품성을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 예를 들어서 사천환과 공장단지 같은 경우에 오랜 가내수공업을 하고 있으니까 트렌드에 맞게끔 상품성,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보다 팔로가를 개척하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좋은 사례가 많은데 과학단지에 있는 미코라든가 또 이제 헬스케어 관련한 파머 리서치 같은 회사들이 강릉시의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2공장, 3공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보면 멀리 장기적으로는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건데 우선은 코로나 이후에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선 관내 기업들, 향토 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 행재정적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분야별로 어르신, 청년, 여성,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도 중요하고요. 청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과 미래 교육을 하는 거죠. 저의 공약인 5천만 관광객,
또 5조 원 인프라 이런 것들, 또 메타버스라든가 스마트 도시 이런 산업들이 구현이 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어렵지 않습니다. 저의 공약집을 꼼꼼히 봐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이런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 경제를 반드시 활성화시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후보자 주도권 토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명의 후보에게 각 6분씩 토론 주도 시간을 드립니다. 본인의 발언 순서가 되면 다른 후보들에게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유도하시면 됩니다. 최소 2명 이상의 후보와 토론해 주시고 상대 후보의 답변은 적어도 30초 이상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일방적인 연설 형태로 진행할 경우 원활한 토론을 위해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제는 공약과 정책으로 한정하겠습니다. 그럼 김홍규 후보부터 먼저 토론을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분 동안입니다. 김우영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강릉시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마 은평구에서 또 서울 지역에서 구청장을 하셔서 그런지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곳에서 성공하고 있는 것을 가져와서 지역 실정에 맞게 모델을 만드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김 후보님께서 실체도 불분명하고 또 실패한 모델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혀 강릉 실정과 맞지도 않고요. 또 여기에 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토론에서 동해안 발전청을 설립해서 동해안 메가시티 전략을 구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부울경 메가시티를 따오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김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메가시티는 얼마만큼의 인구를 가진 도시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준 메가시티라고 표현했습니다. 준 메가시티였습니까? 우리 이제 동해안 쪽의 인구가 다 모아도 그 한 50만 정도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60만. 네. 근데 이 동해 삼척, 속초, 양양, 고성, 강릉 이 허브로서의 강릉을 규모 경제를 형성을 해야만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늘길, 바닷길, 철길을 이어서 경제 전략을 동시적으로 잘 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별적인 지자체가 분산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 문제가 있다 해서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같이 짜자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참고로 부울경 메가시티는 우선적으로 했던 것이 교통이었습니다. 교통으로 1,300만을 하나로 좀 묶어서 네. 그 다음에 경제 시너지를 좀 갖다 놓은. 김 후보님, 네. 그 마이크가 지금 떨어져 있나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없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떨어졌는데요? 떨어졌습니까? 다시 좀 하시. 네, 계속 하시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현실성이 없고 그림만 좀 크게 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나 얘기를 드리고 잠깐만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거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우영 후보님께서는 K-스테이션을 설립해서 교육도시의 명성을 회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프랑스의 스테이션 F를 벤치마킹 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고 이제 이 K-스테이션을 통해서 강릉을 교육도시의 명성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먼저 그 K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코리아의 K를 말합니다. 난 강릉을 상징하시는 줄 알았어요. 강릉은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강릉을 상징하셨는데 범위를 많이 넓히셨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스테이션 앞은 사실 그 라프리테크의 산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후보님도 공부하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라프리테크를 강릉에다가 한번 해보시겠다는 것은 저도 100번 공감합니다. 저도 이 라프리테크에 대해서 참 좋은 제도다. 또 이거 우리 강릉에 좀 하면 좋겠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데 스테이션 F는 사실 그 폐기지창 이름이거든요. 건물 이름. 그거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네,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렇지 않고요. 3년 전에 한국의 기재부가 혁신성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4차 산업혁명의 인재 양성이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런 국정과제의 방향을
기재부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교육과 관계된 겁니까? 당연하죠. 코딩 교육이 4차 산업혁명의 일꾼을 양성하는 핵심적인 컨텐츠입니다. 그렇죠. 이건 네. 국내 학생들도 저희가 말하는 초등학생들도 거는 하니까. 어린이에서부터 또 젊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이런 걸 도전하겠다는 그런 청년들에게 코딩 교육을 좋습니다. 세계 제가 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수준으로 물어볼게요. 하겠다, 네, 이런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랍 프렌치 테크에는 아주 핵심이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 또 기업, 또 투자사 이런 것들이 이제 도와주는 그룹이 되는데 지원 그룹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김우영 후보님께서는 어떤 지원 그룹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 강릉에 대학이 5개가 있습니다. 그 대학의 혁신적인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릉에 출향 인사가 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인재를 강릉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죠? 제가 그다음에 잠깐만. 다음이나 아니, 제가 줄 네이버와 거니까 같은 포털 기업을 유치할 아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우영 후보님은 랍 프렌치테크를 잘 모르셔. 내가 보니까 분명히 누군가 얘기 중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걸 위반한 사람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랍 프렌치테크라는 것을 한 이유는 미국과 같은 IT 기업을 한번 키워보자라는 뜻에서 전문가 그룹, 또 대기업, 또 투자회사, 펀딩회사들을 만들어서 약 3,000개의 기업을 입주시키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제로 웨스트 도시에 대해서 임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임 후보님 공약에 제로 웨스트 도시는 후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필수적인 공약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참 좋은 공약으로 생각하고 암스테르담 사례도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명희 후보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제로 웨스트 사업에 네.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제로 웨스트 사업은 쓰레기를 최소화하자, 줄이자는 것이고요. 강릉은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현재 숙박업소나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쓰레기로 많이 고충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을 강릉을 도시 문화로 만들고 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을 처리 시설이라든가 용기 부분을 다 강릉시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공약입니다. 네, 6분 다 쓰셨습니다. 적어도 2명 후보 이상한테 네. 질문 좀 해주시는데 다른 그 선관위에서 어떤 권장 사항이시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임명희 후보 순서입니다. 계속 하시죠. 예. 네, 김한근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부족한 청년 정책을 보완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청년 정책이요? 네.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에서도 메타버스나 스마트 시티 도시 사업 등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네네. 지난 4년 시장 임기 동안 청년 정책과 관련한 예산 편성 규모나 항목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와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청년 정책을 펼치기가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 특히 이제 과학산업단지에 우리 미코라든가 이런 2, 3 공장들을 계속해서 지금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늘려나가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고용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창업 부분에 예산을 대해서. 그럼 어느 정도로 편성을 네? 하셨죠? 답변 시간 예산 좀- 편성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셨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산 편성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거로 가느라고 가용할 수 있는 예산들 또 새로운 그래서 예산들을 얼마나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하셨습니까? 20억 가까이 지금 정책 컨설팅이라든가 지금 창업 보육 뭐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산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대답을 네. 듣고 싶었던 것은 네. 예산을 한 해에 어느 정도 편성하셨는지 구체적인 네, 금액이 궁금했던 거고요. 네, 그거에 네. 대해서 말씀을 잘 안 하셨는데 코로나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네, 네. 임기 이후 2019년도나 청년 정책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청년 정책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4년 전 선거 전후 청년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청년 비하 발언 논란됐었던 거 알고 계시죠? 조금 제가 이렇게 두 정책의 번에 수준에 제가 수준을 두 번에 조금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청년들이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주문을 했는데 그것을 마치 청년 비하로 얘기를 한다든가 왜 청년 예산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되느냐 청년들이 직접 참여를 많이 안 한다.
제 정치적인 주도권 토론 주도권을 안 시간이니까요. 갖는다는 데 예, 대해서 해명은 제가 그만큼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알겠습니다. 제가 네.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네네. 건 네네. 정책으로 청년지책을 그렇게 내세우시고 네네. 청년들을 위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네. 그 4시간 분량의 두 번의 간담회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네네네. 다 들었는데 시종일관 청년들은 표가 안 된다. 그래서 네. 예산 편성이 적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렇지 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인권 감수성과 공감 네. 능력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청년들을 그렇게 위하신다는 분이 네네. 청년들을 모아놓고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들었을 그 말을 듣고 들었을 자존감이나 네. 실망감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러면서 정책으로는 또 선거 때마다 그거는 청년들을 위한 립 서비스용입니까? 선거에 저는 청년 정책을 선거에 이렇게 활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4년 전과 똑같이 반복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다음은 김홍규 후보님께 답변 시간 질문을 안 주십니까? 아까 충분히 해명을 들은 아, 것 그런 거예요? 같습니다. 네. 김홍규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 시장 후보로 나온 것이 아니라 90년대 건설 사업자 대표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항만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나 개발 규제 완화, 아파트, 호텔, 골프장 등 인허가 추진, 인구 30만 목표. 공약이 마치 30년 전 토목 건설로 경기 부흥시키고 경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2022년입니다. 정보화 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 20년도 더 지났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지도 오래됐습니다. 인권과 삶의 질, 환경, 기후위기, 인류의 공존을 논의하는 이 시기에 후보님 혼자 어느 시대에 머물러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발 선거 때마다 이런 구태 머무른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기망하고 지키지도 못할 공약으로 후퇴하는 이런 선거를 제발 끝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님의 경우 15년의 의정활동과 그동안의 지역활동을 보면 환경오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공약 중에 비철금속 단지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 영푸하셨는데 이거는 영풍 재련소를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어떤 비철금속을 그런 아연이나 니켈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융복합 요즘 좋은 금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그런 금속들은 다 융복합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우리 강릉은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발하게 되기 때문에 저의 공약은 우리 임명희 후보께서 보시기에 구태 같지만 우리 지역의 1차, 2차, 3차 산업 중에 2차 산업이 거의 균형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 유치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없는 이유는 구태라고 표시하신 그 2차 산업이 전혀 우리가 가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거기를 보강하는 방법으로 물류와 접근성을 다시 내겠던 말씀드리지만 것이고, 예. 기업 유치를 통해서 그렇죠. 건설 경기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일시적으로 부흥 경제력은 좋아질 수 있지만 질 좋은 일자리 그 단기 창출에는 한계가 부양책을 아시네, 있습니다. 그죠? 예, 단기- 아까 제가 비정규직 얘기를 맞아요. 고용을 얘기하셔서 좀 놀라긴 했는데 예. 이게 경제 부흥과 또 제가 왜 비정규직이라고 왜 놀랐습니까?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있습니다. 정규직 네. 전환을 위해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고용의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네. 이것이 경제적 효과와 어떻게 맞물려 가셔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되고 네, 고민 건설 많이 경기 하겠습니다. 부흥시키는 거 이거 너무 구태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더 말씀을 드리면 수소 산업 등 미래 첨단 산업 유치하시겠다는데 말씀하시는 수소의 종류가 어떤 종류이십니까? 그 블루, 그린, 그레이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요, 그것까지 그게 얘기할게요. 아니라 저는 강릉에 경포에 들어오는 게 그레이 수소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그린 겁니다. 수소를 하고 네. 손하지 않습니까? 네, 임명희 후보께서 6분 다 쓰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김한근 후보께서 6분간 상호 토론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규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후보님 공약집을 보니까 해양 실크로드, 경제도시 이렇게 해서 옥계항이 첫 번째로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우리나라 국가 항구, 관리 항구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14개 안 중에. 보입니다. 네네. 제가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되니까. 국가 관리 항이 되기 위한 요건이 어디에 정해져 있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요? 국가 관리 항구가 되려면 지방 관리 항이 있고요. 국가 관리 항이 있죠. 같은 무역 항이 돼도. 국가 항만 기본 네.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모법이 있을 텐데요. 모법이 뭐냐? 항만법이죠. 네, 항만법에
법에는 그게 들어있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시행령에 그렇게 얘기하지 들어있는데 마시고 제가 말씀을 그냥 물어봐요. 그렇게 뭐 한 가지 한 가지로 아니 제가 일문일답으로 본인이 마치 그렇게 네.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그래서 그리고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후보님,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사회자님께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중간에 말을 좀 안 끊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의 예의를 좀 보여주세요. 예의를 의장님을 보이세요. 하셨잖아요. 김 시의회. 후보께서 무소속 후보께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무소속 대화와 후보께서 탈당하고 무소속 후보께서 질문을 해주시죠. 민주당하고 대화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정책적인 마세요. 얘기를 좀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일단 제가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드리시죠. 저기 8가지 요건이 시행령에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 8가지 요건 중에서 4가지를 충족하면 국가항이 됩니다. 우리 옥계항이 무역항인 건 맞습니다. 한라시멘트가 600만 톤을 1년에 수출을 하고요. 취급을 하고 그중에 한 150만 톤입니다. 속초가 신청을 했는데 2가지 요건 정도밖에 안 돼서 탈락을 했어요. 최근에. 우리 가까운 동해항이 동해신항을 1조 7천억을 들여서 지금 국가항구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지금 전체 12개 플러스해서 지금 여수하고 장항항이 있는데 자, 지난번 TV 토론하실 때 내년에 컨테이너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정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도하고 협의했고 제가 해수부에 직접 예, 확인을 했더니 예. 컨테이너가 되려면 상부 시설이 돼야 되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크레인을 직접 정부가 맞습니다. 한 경우에는 단 한 건도 없고 할 수도 없답니다. 제가 확인을 했고요. 답변 드려도 됩니까? 저기 해수부에 확인을 아니, 답변 했고요. 드려도 돼요? 네? 답변 드려도 돼요?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좀 물어보고 하역사가 하자는 오면 컨테이너를 내릴 수 있는데 항만을 급조해서 공부하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그것은 강원도청과도 협의했고 저기 후보님 해수부하고도 제가 협의하지 주도권이고 마세요. 제가 답변 시간 드리기 전에는 그래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고 저 후보님들 발언을 2분 네네.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시고 답변 알겠습니다. 드리세요.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가 많이 나신 모양입니다. 아니요, 계속 지상부 얘기하셔도 시설에 1,500억 정도가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되려면 컨테이너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내년에 하겠다. 지금 벌크 전용인데 네. 이게 사실은 항구 조성을 하는데 보통 동해신항이 지금 한 20년 하고 있고 30년 짓고 있는 데도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부산 북항은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 북항은 2008년에서 2020년입니다. 가장 긴 거는 영일망 신항 같은 건 40년 걸리고 있어요. 질문 그거 다 어떻게 하시고 한다는 말고요. 거예요?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관리항 지정 조건과 지정학적으로 지금 동해하고 너무 가까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항이 있다고 해서 아니, 울산항이 동해 아니 신항과. 제 얘기 들어보세요. 네네. 부산항이 있다고 해서 울산항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네네. 동해항, 묵호항, 우리 안인진 그 선박 A를 그것도 국항입니다. 안인 발전소 앞에 있는 것도 그리고 국가항이 어디라고요? 국가항이 동해항, 네. 묵호항, 그다음에 우리 안인 화력 발전소 앞에 있는 지금 항만 정확하게 만들었잖아요. 국가관리는 동해항입니다. 아이 동해, 북구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 국가항 마구잡이 다시 알아보세요. 대답 시민들에게 알아보시고 하시면 안 얘기하시고 되죠. 다음 두 번째 컨테이너항을 하려면 연에 50회 정도의 계획서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사안 가지고도 충분히 알 더 수가 이상 있고 사실은 또 이 부분은 강원도하고 협의했으니까 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현직 저기 시장이신 분도 갖고 30분 있으니까 30분 지났어요. 강원도하고 한번 네. 협의해 보세요. 토론의 룰을 계속 지켜주십시오. 네, 지키겠습니다. 30초 네. 답변 들었습니다. 네. 예. 사실은 법에 항만법에 500억 이상 사업은 기재부 기획재정부 예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타 받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 받는데만 1년이 넘게 걸립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년에 항만을 하겠다니요. 그 컨테이너 예타를- 띄우겠다. 그 아, 예타를 답변 제가 시간 안 면제 드렸습니다. 받을게요. 예, 예. 아, 정말 참. 네, 짧게 네, 김우영 하시죠. 후보님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사실은 옥계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옥계 사랑이 굉장히 이해갑니다. 주민들에게도 큰 산불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도 큰 희망을 주실 것 같아요. 근데 희망 고문을 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능하게 하고. 근데 김무영 후보님께서 바다가 있는 스위스 말씀을 하셨어요. 산불 지역에.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그건 이제 이광재 지사랑 같이 협의를 해서 네네. 발표한 건데 네네. 일단은 불이 난 곳에 불이 다시 날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네. 그리고 꽃나무를 많이 심고 야생화를 심어서 야생화를 구경하러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인도를 넓혀서 인도에서 바다를 볼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적정한 공간에 아주 아름다운 언덕 위에 집을 지어서 거기를
휴양이 가능한 레저 타운으로 만들겠다. 그런 건데요. 계획은 일단 도지사 또 강릉시장 만들어 주시면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다시 세우고 산림청과 또 협의하고 또 그런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또 주민 동의도 구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잘 진행한다면 다음 임기에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한근 후보께서 6분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계속 질문 답변을 이어갈 수도 있는데요. 자, 끝으로 김우영 후보 순서입니다. 6분 진행하시죠. 네, 우리 김홍규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공기업에 감사로 재직한 적이 있으시죠? 네. 그 광물자원공사. 네, 네, 네. 그때 이제 시작할 때 부채와 끝났을 때 그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는지요? 이게 뭐 10년이 돼서 다 기억 못 하는데, 예.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부채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쯤에는 2조 정도였고요. 예, 그때는 네. 이미 사업을 많이 진행한 상태에서 제가 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서는 끝나실 사업을 거의 안 때는 했습니다. 2배, 4조였고 2016년에는 자본 잠식이 일어났습니다. 이천 언제요? 2016년. 그러니까 16년 제가 가지고 난 2014년 다음에. 끝나고 난 예, 다음이죠. 예. 네, 일단 그렇게 여쭤봅니다. 이게 부채가 이렇게 공기업에서 급격하게 늘어날 때 재정이나 어떤 회계나 운용을 감사하는 그 맞습니다.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네. 답변 안 합니까? 그냥 단답형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거 네. 답변 좀 하게 해주세요.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광물자원공사 제가 강물공사에 갔을 때는 뭐 너무 사업을 벌려놔가지고 제가 가서부터는 사업을 거의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게끔 막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기관에서도 알고 있고 또 우리 그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원 외교로 40조의 외화를 낭비한 그 첨단의 공기업이 광물자원공사였습니다. 하여튼 거기 할 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예. 제가 지난번 토론회 때 그 우리 권성동 의원의 사촌과 네. 동업자 관계시냐 예, 이렇게 예, 여쭙지 않습니까? 예. 그 뭐 개인적인 궁금함 때문이 아니고 예. 어떤 그 공직자가 예. 사적인 이해관계로 얽히면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리를 잘 하셨냐 네. 그렇게 해서 여쭙습니다. 네. 그 어떤 주주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잘 하셨습니까? 다 넘겼는데 또 그 회사가 이제 우리 김우영 후보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그 회사가 여기 강릉의 회사가 아닙니다. 저 충청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김우영 후보께서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또 제 자신이 살아오기를 그렇게 원칙을 벗어난 삶을 살아본 적도 없고요. 친구는 친구고 잠깐만. 또 일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제가 예, 여쭙는 예, 겁니다. 예. 그 바이오에틱스라는 회사에서 작년 8월까지 대표이사로 계셨죠. 네, 그거 어떻게 아세요? 아니, 그거 다 그 저 주주 명부나 이런 게 예, 공개되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공시제도가 예,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그 후임 대표이사는 아까 제가 얘기한 권모 씨가 맡으셨고. 아닙니다. 후임은 네. 환경회사에서 오래 있던 분인데 김모 씨라고 그러면 따로 그러면 있습니다. 자, 이제 정정. 잘 모르시고 막 모르시네 지금 보니까. 그러면 작년 5월에 대표이사로 재직 시절에 그 권모 씨가 갖고 있는 경포 인근에 그건 제가 잘 안현동 모릅니다. 땅, 예.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48억을 받았어요. 그 회사를. 아니, 받고 안 그럴 받고 때 김우영 대표이사 후보님. 하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제를 대표이사가 했습니다. 맞습니다. 했겠죠. 예. 우리가 충청도 회사 사냐고 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담보가 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 담보가 제가 그 담보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해보셔서 그런데 말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 담보가 우리 주주들이 되면 그 담보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직원들이 일을 해내 은행 일을 금융 일을 보면 보통 대표이사는 가서 마무리 사인하는데 그 필지를 어떻게 알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안현동 땅을 뭐 성격은 잘 모르겠지만은 예. 그 48억이라고 하는 사업 자금이 예. 대출을 받았고 그 당시에 결제를 하셨다 이 말씀이고. 아이고 은행에 가서 당겨서 대표 사인해. 그다음에 이제 예. 다음이 문제입니다. 다음이 문제인데 시장이 되시면은 그 회사가 바이오에틱스라고 하는 회사가 시장님한테 인허가 요청이 들어오면 충청도가 있다니까요. 여기서 사업 안 해요. 지금 현재 주소지가 아니, 본사가 여기 있고 신화건설로 주소지가 돼 있습니다. 본사는 여기 있는데 사업지는 충청도에 가 있습니다. 본사가 어디 여기 있기 없습니다. 때문에 강릉에다가 폐기물 처리장을
아이, 인허가 요청을 할 경우에 그렇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그 답변만 해봐 주십시오. 안 할게요. 공직자로서 됐습니까? 안 한다? 예, 안 할게요. 네. 예.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지금 안 하는 걸 답변을 바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네. 그 대주주들이 강릉에서는 사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도 괴롭혀대니까 이게 왜 여길 또 그러냐면은 안 살려고 합니다. 왜? 지금 김용 네. 후보 자, 온지 40일도 안 된 후보도 잠시만 계속 이렇게 공격해야 되잖아요. 예, 말씀드릴게요. 아니 국회의원이 같은 종친이면 충분히 그 답변 종친들은 기회를 다 제가 사업하지 드렸는데 말아야 됩니까? 예, 제가 답변을 요청한 거는 알았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5월 19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동업한 관계가 그 어떤 사람이 시장한테 인허가를 요청하면 그 시장은 인허가 직무로부터 정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그 정지 신청의 사유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그 회사는 때문에 여기다 사업을 안 할 겁니다. 진짜 예.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줄이라고 딴 자, 거 우리 하시라고. 김한근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권성동 의원의 사촌인 그분으로부터 각종 인허가나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청탁이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건 뭐 사실은 시장으로서 많은 정보를 취급하고 개인 정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도 또 믿지 않으실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것이 공직자의 강릉시가 도리라고 강릉시여야지 성동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을 위한 강릉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좀 네. 아닌 것 같고요. 네, 6분간 다 사용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열기가 좀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정책 토론이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주제는 철도교통망 거점 도시 비전에 관한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17년 말 KTX가 개통된 데 이어서 2023년 동해 중부선 철도, 2024년 수서 강릉 간 철도, 2026년 강릉 목포 간 강호축 철도, 그리고 2027년에는 강릉 제진 간 동해 북부선 철도가 연결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부응한 강릉시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 후보자들의 구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분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2023년에는 강릉에서 부산까지 동해선이 연결되고 2027년에는 강릉에서 제진까지 동해 북부선과 춘천에서 속초까지의 강원선이 연결될 예정입니다. 영동권 입장에서는 철도망 구축 중인 지금 철도 물류 기지를 정할 최적의 시점인 것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 강릉의 경우 현재 강릉역을 확장해서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약 철도망을 물류 거점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강릉 지역이나 중운진 지역 등 새로운 철도 거점에 대한 검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김원규 후보님께서 언급하시는 옥계양 확장 공약도 아이디어로는 좋습니다. 철도 물류 거점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항만과의 연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미 인근에 국가 무역항인 묵호항과 동해항이 있고 동해선 철도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특히 동해항은 이미 동해 신항으로 지정받아 7개 신석을 추가 신설하고 있고 항만 인입철도 건설까지 확장돼서 영동권에서 철도 수송 물동량과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물류 거점으로 가장 뛰어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옥계양 확장이나 신항 개발을 주장하는 것은 늦어도 아주 늦었다고 아주 많이 늦은 주장입니다. 강릉시는 이미 2019년 4월에 개최된 제3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을 발표한 이후 공모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28일 지역 관광 거점 도시 5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국제적인 경쟁력이나 인프라를 갖춘 관광 도시라고 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김한근 후보와는 다르게 우조원 개발 공약 같은 것부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관광 산업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소득에 아주 밀접한 만큼 관련된 지역 주민들이 관광 산업 계획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네.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시간 다 됐습니다. 예. 다음은 김한근 후보 순서입니다. 네. 우리 강릉이 철도 거점 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주장하지만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역과 종착역, 그 강릉에서 베를린 이런 출발역과 종착역의
거점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물류를 하기 위한 집 배송이라든가 이런 철도 물류기지가 추가가 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는 것이죠. 유라시아 출발역과 종착역이 되기 위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일본의 수출품이 부산으로 와서 지금 철도를 통해서 베를린까지 가면 일주일이 걸리는데요. 철도로는 이렇게 일주일인데 배로 가면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28년까지 강호축, 부산, 수도권 남부 다 연결이 되고 나면 각 부울경의 산업단지의 물건, 또 물품, 또 호남권의 물품, 수도권의 물품들이 다 강릉으로 모아서 다시 집배송이 돼서 또 일본의 물품까지 수출품까지 다시 합쳐져서 유럽으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큰 효과가 날 것이다. 이게 이제 TCR이라든가 TMR, 그러니까 몽골, 또 만주철도, 중국철도, 신실크로드와 결부가 되면 더 큰 효과가 나는 것이죠. 근데 북한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게 북한을 동해안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경원선이나 경의선은 북한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원산을 경유하는 갈마지구라든가 금강산, 낮은 선봉을 따라가는 동해안 축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물류기지는 조금 전에 임명희 후보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했으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데 지금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 목포, 부산, 대전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우영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미래는 물류가 어떻게 조성되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가 강릉역에 여객과 관광객을 실어 나르고 부산에서 출발해서 강릉을 거쳐 유라시아로 뻗어나가는 동해 북부선이 물류를 실어 나르면 강릉은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강릉에 들어설 새로운 물류 역사는 광활한 배후 단지가 있어야 됩니다. 물류 역사는 물류 관련 연관 산업, 또 여러 가지 기업체 유치, 고용 효과, 미래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미래의 확장성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물류 역사는 전략적으로 외곽에 있어야 되고 옥계항이나 동해항과 가까운 남북권의 물류 역사가 들어오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류 역사가 들어오면 KTX를 이용해서 강릉역으로 들어오는 그런 분들과 남북권의 물류 역의 거점 사이에는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이 이격거리를 트램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트램으로 남북권 물류 역사에서부터 KTX 강릉역을 거쳐서 경포로 연결합니다. 또 북으로는 주문진, 또 남으로는 정동진까지 트램을 연결을 해서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강릉이 북방 물류의 허브이자 환동해권 철도의 거점이 되려면 정말 제대로 된 전략을 짜야 됩니다. 지금 KTX 강릉역을 동해 북부선의 역사로 정하겠다라는 인식은 매우 단선적인 생각입니다. 미래의 확장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강호축과 동해 북부선 철도, 그다음에 KTX, 이 모든 것들이 하늘길 양양고속도로, 양양국제공항과 또 동해항까지 연결되는 그 물류의 허브로서의 강릉의 비전을 만들려면 단견적인 방식이 아니라 확장 가능성까지 둔 그런 적극적인 전략이 구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김원규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강릉이 철도망 거점 고시가 되어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한동해권의 물류 중심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또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 등 단절 없는 물류를 위한 교통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강릉이 철도망 거점 도시가 되면 한동해권의 중심 도시로서 이 기본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한동해권과 동북아 북방 물류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철도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항만과 항공을 통한 교통, 물류, 플랫폼을 우리 강릉시가 선도해야만 한동해권 물류도시로 도약할 수 있고 저는 그것이 우리 미래 강릉의 비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신사업 지원 항만으로 지정되어 있는 옥계항의 확장 개발을 통하여 항만, 철도, 공항 등 복합 교통망을 만들고
그다음에 복합 물류 도시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그동안 그 누구도 해법을 찾지 못했던 물류단지와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옥계항을 복합 물류 항만으로 체질 개선하여 컨테이너 물류단지를 만들면 항만과 철도가 연결되는 물류의 큰 축이 연결됩니다. 또 완성됩니다. 그렇게 접근성이 개선되고 물류비가 절감되면 시장 논리에 의해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하는 기업들이 비철금속 산업단지와 첨단 소재 융복합 산업지구에 들어오게 되고 그에 따라 2차 산업, 2차, 3차 협력사들도 함께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동해권의 물류 및 북방물류 거점 도시의 명성과 함께 30만 강릉을 넘어 강원도의 제1도시의 명성도 되찾아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분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강릉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강릉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다시 후보자 주조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가 7분입니다. 7분간 토론을 주도하시면 됩니다. 이번 상호 토론에선 주제를 제한하지 않는 만큼 더 자유로운 토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러 후보에게 고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김한근 후보가 먼저 주도하겠습니다. 7분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임무영희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청년 토크와 관련해서 앞뒤를 딱 자르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 말씀드리고 사실은 시장 취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코로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토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그 이후에 첫 토론회 자리였는데 오프라인 3명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문일답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이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지금 공약집을 보니까 임명희 후보님 공약이 많은 부분이 노동, 인권 또는 성평등 이런 부분에 많은 공약들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릉의 선거에서 부각이 안 됐던 그런 공약들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대의 흐름에서 꼭 짚어야 되는 공약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업무가 시민 안전이라든가 기반 시설 이런 구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에서 지속적으로 단일 사업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반 예산과 구분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한 1천억 원 가까운 예산인데요.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특별 회계를 말씀하시는 것 네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관리는 네네, 잘 알고 계셔서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 금액 자체가 굉장히 지금 큽니다. 보시면은 화면에 우리가 지금 지난 4년 제가 이제 상수도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700억이 넘었고요. 앞으로도 향후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26km밖에 못했습니다. 오래된 노후 상수관이 앞으로도 강릉에 한 350km나 됩니다. 이게 한 1,600억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고요. 하수관도 마찬가지로 4년 동안 전체를 했는데 한 2,700억 정도 됐고요. 앞으로 한 4,300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의 업무 중에 대부분은 땅속에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전선, 지금 주문진, 옥가로 이런 데가 열기만 하면 100억씩입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싱크홀 원인이 어떤 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싱크홀에 대해서는 주변 건축 부지에 대해서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부분의 많은 시민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파트를 신축 현장, 특히 송정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했죠. 진동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강릉의 하수 관거가 대부분이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교체를 네네, 실시를 잠깐 제가 하시고 질문을 드릴게요. 네. 아니 질문 시간이 너무 2분이 넘으신 것 같아서. 네, 아니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싱크홀 관련해서 하수관 노후가 이제 진동 때문에 이제 바스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물이 하수가 빠지면서
이제 하는데요. 김한근 후보님. 그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설식 네네, 발언은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제해 주시죠. 그러면 이런 싱크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파악은 안 하고 되고 있지만 네, 상하수도 교체 기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고 기본 구축 사업, 기본 기반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힙니다. 네. 이 상수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춘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수도 대란을 겪었죠. 그래서 시민의 일상이 거의 뭐 한 일주일 정도 대란을 겪었고 생업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었고 중소기업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음식을 조리를 할 수가 없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다른 후보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드리고요. 상수도 관련해서 가장 지금 시급한 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한테 상수도. 네, 임명희 상수도요? 후보님. 말씀해 주세요. 네네. 오래된 상수도가 아닌데요. 노후 상수관 이제 교체가 시급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자 김홍규 후보님께 너무 제가 씁니까? 저한테? 김홍규 후보님 말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후보님께서는 시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1분 1답으로 드리겠습니다. 네네. 사선 경력을 가지셨으니까 시의원 의회 고유 권한이 어떤 거가 있죠? 시민들이 잘 모르시기. 의회의 고유 권한은 네. 집행부를 견제하고 네. 특히 시장이 시민을 사랑하나 안 하나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네. 또 예산을 우리 편성해 주신 예산을 또 의결하고 네. 또 여러분들이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네. 감독, 감사를 하는 일을 합니다. 조례도 그와 만들고 함께 입법권. 그렇죠. 입법권도 가지고 있고 네. 또 여러분의 대안 제시도 하는 그렇게. 그런 네네.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래서 후보님 의원 하실 때 사선 하셨는데 16년 동안 조례안, 입법권, 국회의원은 법률, 예산, 시의원은 조례, 집행부의 예산 이렇게 감시 감독을 하는데 조례안 혹시 몇 건 발의한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사실 오래돼서 오래됐죠. 벌써 대표 발의안 지가 기억 안 나시죠? 네, 한 12년 돼가지고 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당시 저희가 할 때는 네. 지방자치가 막 정착될 때라서 입법 활동이 조금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충분히 맞습니다. 네, 이해하고요. 5대 6대 한 건도 없었고요. 7대 때 한 건인데 이게 아마 정부 입법 같아요. 시의 집행부에서 지금도 그런 관행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네네. 아파트에서 네, 노후 아파트 났습니다만. 이제 개선하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4년 전에도 상대 후보님께 법안을 3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온 3선을 하셨다는데 법안을 하나도 안 했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살아온 과정이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과거에 열심히 안 했는데 그거는 좀 사실 답변 설득력이 주시나요? 좀 떨어지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 드리고 네. 옥계 지금 2차 산업 늘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내기도 나왔는데 ITS 지난번에 하면서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공약제 어제 받아보니 국민의힘 후보들 대부분이 이 ITS 적극하겠다. 비례대표분도 그게 아마 대통령님께서 직접 이렇게 강릉에 와서 2가지 공약 중에 동해선 조기 축공, ITS 총회 유치. 이거 사실은 권 의원님께서도 권정동 의원님께서도 큰 기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필요 없는 것 같은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전체 강릉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네, 시간 네네. 끝났습니다. 그 연설식 발언은 네네. 좀 삼가해 주시면 네네. 좋겠습니다. 이어서 김우영 후보가 주달 순서입니다. 7분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우리 김홍규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석탄 화력 발전소 네. 대안이 있느냐 네. 그랬더니 LNG로서의 가능성을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언론에서는 일단 가동을 하고 보자 이런 말씀이신데 네. 입장이 뭡니까? 아니 지금 92% 가동률에 뭐가 결과물이 나와야지 환경법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동도 하지 않았는데 행정은 법을 기반으로 하는데 무슨 권한으로 여기 독재국가입니까? 무슨 법률로 자, 어떤 이유로 그걸 할 수 네,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좀 보시면 네. 그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몇몇 국회의원과 네. 제가 이 자리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암모니아나 LNG나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맞습니다. 그 얘기 좀 오늘 이런 얘기를 같이 하고 많이 있는데 해보십시다. 예. 저는 몰랐습니다. 네. 이게 사진이 찍힌 거예요. 예.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 시꺼먼 연기가 꿀뚝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로 처음 네, 할 이게 때 아마 그 나옵니다. 시험 가동을 하고 있었는데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석탄 화력 발전소가 사양길에 가고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렇게 시커먼 매연을 분출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답변 좀 해도 됩니까?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계속 가동하실 겁니까? 정말 좋은 질문해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약 5년 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탈원전을 이야기하면서 안전한적 발전 포함해서 전국의 6개 석탄 발전소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때 실제 우리는 에코파워는 13%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도 채 안 되는 그런 진척도를 가질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 한 곳만 LNG로 바꿔주고 터빈을 바꿔주고 그대로 공사하라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더더욱이 비서관을 여겼으니까 더 잘하실 것이고 아니 15%도 안 됐을 때 하라고 해서 다시 저 사업자들이 사업을 했는데 이제 90%가 된 상황에서 이걸 왜 했냐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대한민국이 네. 법치국가입니까 독재국가입니까? 네, 그다음 답변을 제 얘기 제가, 들어보세요. 네, 그다음 질문이 드렸습니다. 아니 그다음 암모니아 자꾸 얘기하시는데 내가 요걸 한번 물어보십시다. 암모니아 발전소가 지금 있습니까? 실증 연구 단지를 유치하자는 그렇죠. 겁니다. 네. 실증 연구단지인데 계속 암모니아 얘기를 하면서 자, 질문하겠습니다. 또 구차 정 들어보세요. 답변을 전력 충분히 수급 시간을 주셨습니다. 기본 계획에도 30년 된 석탄 발전소는 LNG로 하겠다고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었고 2020년 말에 확정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 비서관으로 계셨을 텐데 그 잘하는 얘기를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시고 들었으니까 지역에 마치 문제가 있는 주도권 것처럼 토론이 얘기하는 네, 됩니다. 주도권 주도권 김우영 후보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럽니다. 자, 이 석탄 화력 발전소는 대한민국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맞습니다. 예, 최대 용량입니다. 그걸 누가 유치를 했나요? 권성동 의원이 유치를 했고 문재인 정권이 다시 하라고 권성동 의원이 2013년도에 이 사업을 결정해서 밀어붙인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 지역에 95%가 국회의원이 있고 네, 얘기하세요. 시장이 있고 시의원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정부라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건강이나 경제권에 침해를 가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은 네.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원규 후보님 잠깐만요. 마이크가 뚝 떨어졌어요. 제 마이크는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익히는지 모르겠네요. 아, 네. 자, 타이머 이게 멈춰 있습니다. 예. 안타까운 게 시민들의 어떤 경제 활성화 또 발전소를 지어서 전기를 공급한다. 아주 좋은 취지인데 이 사업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의 사촌인 분이 이 건설 공사에 수주를 545억 원을 했다. 이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 사회에 시민들의 건강과 또 수많은 관광 투자와 또 미래 아이들의 숨쉴 권리와 이런 것들과 이런 기업의 이윤 추구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기업 보고 무조건 잘못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뭐가 잘못됐어요? 상생하려면 새까만 연기가루 나는 걸 보류하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강릉 시민의 협력 기구를 만들고 정부하고 협상하고 윤석열 정부에게 외갓집에다가 이 매캐한 연기가루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메카를 만들자. 이렇게 합의를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윤석열 애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권성동 의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또 사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앞날을 얘기하는 그리고 거잖아요. 545억 저도 모르는 금액인데 계약에 한 법률에 의해서 하거나 제가 뭐라 자체 그랬습니까? 규제를- 아니 그걸 제가 뭐라 뭐라 그랬습니까? 난그 이해가 안 그러니까 가요. 이해 충돌이 아니, 민주당의 발생하는데 후보들은 늘 시민들의 이렇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관광 경제가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시민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네, 김우영 그래서- 후보님 다른 후보에게도 질문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답변을 하게 해주시던지. 자, 우리 김한근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과 개발 제한을 풀어달라는 이런저런 요청에 대해서 환경권과 또 여러 가지 조망권 그런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석탄 화력에 대해서는 뭐 이왕 가동해야 되니까 하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강릉의 동해안에서 네. 이 동해 쪽에서 서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2월 달에서부터 대략 한 5월 말까지 네네.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석탄 화력에서 뭐 이 이산화탄소, 뭐 황화질소, 다양한 중금속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옥계 산불이 났을 때 우리 강릉 시내가 옥계 산불의 그 매연으로 인해서 시내 전역이 굉장히 뿌얘진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래 에코 쪽하고 삼성물산 전체 8,900억 정도의 오염 저감 시설들을 투자를 했는데 지난번 그걸 보고 좀 저도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임시 가동이라고 하지만 경유를 했더라고요. 석탄을 뗄 경우에는 그런 저감 시설들이 작동을 한다 그러는데 앞으로는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시민들이 감시기구 또 전문가의 감시기구가 필요할 것 같고 예. 정부의 기준보다는 충분한, 낮다 그래도 예, 답변을 철저한 드렸습니다. 철저한 그렇습니다.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칼카루 원전을 짓자마자 가동을 중단한 적도 있고 네. 지금 석탄화력은 이제 2030, 2050 탄소 중립 때문에 이거 못합니다. 삼성도 지금 되게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강릉 시민사회가 강릉의 경제와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대안을 모색하자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산자부는 될까 말까 한데 강릉에 있는 정치인들이 뭐 누구 눈치를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민 본위로 정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이번 지방선거 때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는 김홍규 후보께서 7분간 상호 토론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우영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우영 후보님께서 오늘 안인 화력발전소 이야기를 할 때 하등 안인 화력발전소의 본질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의 친인척 이야기를 하면서 시민들을 선동하는 거 보니까 김우영 후보는 이번 시장 선거가 목적이 아니라 차기 국회의원 선거가 목적이라는 것이 제가 완연히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차피 본인이 얻어왔던 공약을 하신 부분이니까 안인사력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우영 후보가 말씀하시는 혼소발전소는 주장하시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이율 배반이고. 왜냐하면 암모니아 혼소발전을 우리가 연구하고 하려고 하는 이유는 석탄 발전소를 어떻게 하면 더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에서 혼소 10% 비율을 암모니아로 넣는 겁니다. 여기 안인화력도 그래서 왜냐하면 암모니아나 수소나 다 탄소가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인 에코파워는 제가 알기로는 3%의 우드 펠릿과 1.9메가와트의 아마 태양광을 넣어서 조금이라도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한 걱정을 덜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우영 후보께서 안인화력을 진정 걱정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100번, 1000번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민주당에서 거대 여당에서 더욱이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만든 장본인인 정권에서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또 중지시켰다고 하라고 해서 90% 넘게 공정이 왔는데 지금 와서 지역 국회의원이 무슨 상관 있고 우리 시민들이 뭘 몰랐다는 겁니까? 문정부가 그걸 하라고 해서 저 사업자들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업자가 어느 일정 기간 운영해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시장이 되든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드릴게요. 답변 기회. 그런데 도대체 암모니아 발전소는 있지도 않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또 암모니아 혼소 발전소는 석탄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공법인데 그걸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또 석탄 발전소는 없애자고 얘기하시고 그럼 본인의 진심은 뭡니까? 아니 여기 오랫동안 오셔서 중앙에 있다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막 답변 뱉으시는 기회를 겁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홍규 후보님. 이거 뭐 자판 이렇게 들고 뒤에 읽지 말고 그냥 얘기 좀 하세요. 김홍규 후보님 신화건설과 여러 가지 동업을 하고 계시고 그 동업자인 분이 거기에 공사 수주의 절대적인 권한과 역할을 했고 또 그 국회의원이 이걸 유치했다라고 의정보고서에서 최대치적으로 자랑을 하고 있고 또 시꺼먼 매연 가루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상황이 얼마나 시민들이 맞습니다. 답답하겠습니까? 답변 드릴게요. 답답하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자. 김우영 후보의 대책을 친구들은 강구하자라는 얘기 좀 말이 하세요. 김우영 후보의 친구들은 과거에 김우영 말대로 고인물로 청와대, 은평구청, 구청장, 서울시 부시장 할 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 주변의 친구는 김홍규가 원래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거 언감생심 얘기도 못합니다. 그리고 청년 부분만큼은 내가 그 누구보다 자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셔봤자 시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다음 각자의 사업은 각자의 사업인 겁니다.
내 친구라 해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사촌이라서 그걸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다. 아까 얘기하신 그 자판 뭐 판까지 들고 뭐 얘기하던데 그 사업 내용에 정식 입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럼 그걸 얘기하세요 시민들한테. 그런 걸 얘기하셔야죠 잘못된 거를. 그런데 단순히 545 건설업 회사가 당연히 사업하는 건 당연한데 그걸 했다고 해서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으로 시민들한테 얘기하시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공당에 시장 후보식 되시는 분이 자, 답변 적어도 기회, 내가 답변 기회를 드릴게요. 주세요.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해서 차기의 국회의원 뭐 자리를 까는 건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시민의 삶을 남을 걱정해서 억울하게 하는 아니 얘기입니다. 억울하게 하지 시민의 마세요. 삶을 걱정해서 하는 자, 얘기고 후보님들 후보님들 연설식이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설명식 발언 제재 네, 답변 주시고 드릴게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서 바이오 에틱스라고 하는 김홍기 후보하고 동업하고 있는 신화건설이 간 없다니까요. 여러 가지 관공서의 입찰이나 인허가 요청을 했을 때 그걸 기피하도록 돼 있고 또 만약 그걸 하게 되는 행위에 있을 때는 시장은 그 업무적 연관성 때문에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공직자 기피하게 돼 있는데 뭘 이해충돌 걱정하세요? 방지법입니다. 아니, 근데 강 시장이 여러분 잘 기피하게 돼 들으셔야 있는데 되는 왜 것이 걱정하시냐고. 김홍기 후보님께서는 예. 아니 걱정 없다. 예. 국회의원도 잘하고 있고 예. 그 사업자는 정상대로 잘 굴러간다. 네. 이렇게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동업을 같이 해오셨고 다양한 사업의 이해관계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고려했을 때 미래에서도 강릉시가 어떤 우리 특정한 김의원 사람의 오해하시는데 이익관계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해하시는데 저는 환경 바이오 사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원래 내가 회사를 만들었는데 제가 제안을 해서 같이 잠깐 하다가 예전에 롯데도 제가 같이 하셨잖아요. 롯데가 뭐예요? 롯데캣을 같이 하셨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아 그건 투자만 했어요. 자, 제가 투자만 2분도 했는데 안 그렇게 남았습니다. 돌아가지고. 그다음에 두 이제 번째 다른 분한테 질문 좀 제가 해주시죠. 할게요. 예. 우리 김우영 후보가 어떻게 하든 이제 권성동 의원님을 좀 많이 이제 상처를 내야 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국회의원한테 왜 제가 상처를 얘기 들어보세요. 줍니까? 잘하라는 얘기 들어보세요. 뜻입니다. 그 잘하라고 보통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서 상처를 꼭 내더라고 보니까. 이번엔 좀 아무 이유 변화해요. 없이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적어도 제가 말하는 지금 우리 시민의 김우영 후보가 입장을 말하는 대변하셔야지 왜 김우영 후보가 권성동 의원 말하는 입장을 대변하십니까? 김우영 후보가 말하는 그 친구는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친구고 반듯한 친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임병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7공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공원은 당초 1432세대 중 1420세대로 서민 아파트로 무주택자에게 분양하기로 했고 그중에 37평형 같은 건 원래 없었고 그 아주 작은 평수의 이제 그 아파트가 그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37평형 수가 12세대에서 274세대로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사업자에게 상당히 이익을 주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문제는 강릉시 자체가 해당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키면서 사업자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근본적으로 개발 사업에 대한 이익 환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모든 국민 모두가 공감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 개발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분양 원가에 시키면서 분양 규모를 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어서 임명희 후보가 계속해서 상호 토론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기 김우영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은평구청장으로서 2번씩이나 재임을 하시고 행정가로서의 저는 능력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도표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김한근 강릉시장님께서 후보님이 계속 역대 최다 국비 확보와 국가 공모 사업 선정을 본인의 치적을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준비했는데요. 순수 세입과 국비, 도비, 보조금 목록이고요. 제가 보기 쉽게 춘천, 원주, 강릉시로 대표 3개 도시를 표현했고요. 도비, 보조금은 따로 표현을 했습니다. 보면 그래프의 증가율을 보면 춘천과 원주는 급격하게 2018년, 19년, 20년입니다. 앞쪽부터 18년, 19년, 20년. 임기로 치면 19년, 20년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춘천과 원주는 급격하게 보조금 사업이 늘어가지만 강릉시는 원주나 춘천에 비하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수치는 아닙니다. 강릉시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다일 수는 있지만
강원도 기준으로 봤을 때 춘천과 원주와 다른 시도군을 봤을 때 시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강릉시의 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총 수액을 보면 다른 지자체 춘천과 원주는 총 계획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릉은 총 계획 이전 수입이 18년, 19년 늘지를 않았습니다. 동일하거든요. 이거를 저는 해석하기에 국도비 보조금이 늘었음에도 총 수입이 세입이 늘지 않았다는 것은 공모 사업의 크기만 커지고 세입은 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세입이 줄었다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 공모 사업에 대해서 저도 요청이 있어서 뭐 헬스케어 실증 연구 사업, 또 여성 프라자 사업 등등등 지원을 한 적도 있고 지역의 일이라면 뭐 여든 야든 넘어서서 지원할 일은 지원하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접근해 왔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강릉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많은 공모를 선택해서 공무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여가지고 많은 사업을 따오는 것이 강릉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규모의 경제의 측면에서도 예산 총액을 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었고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필요한 사업이냐, 불필요한 사업도 가끔 총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느냐, 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국비 사업은 지방 매칭 사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매칭 사업을 하다 보면 매칭비 하다가 허리가 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 재정 자주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방의 세입이 늘어나야 되고 지방민에게 돌아오는 어떤 그런 세목도 훨씬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 구조적인 환경이 취약한 가운데에서 강릉시가 노력을 했다고 보지만 춘천이나 원주에 비해서는 많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떤 어려운 선택이 나왔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결국엔 저도 그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순수 세입이 증가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강릉시청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조 3천억대로 또 총 예산이 증가한 것은 순수 세입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전년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잉여금 등 이월금이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자신이 사업을 잘한 것처럼 과대포장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한근 후보님께서는 이것은 마치 뜯어보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포장만 화려한 선물 상자와 뭐가 다른가, 그냥 빈술에만 요란했던 것 아니냐, 실제로 이 도비 보조금 사업이 얼만큼 진행됐냐, 이거는 저는 꼼꼼하게 지켜봐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른 질문을 준비했지만 지금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약간 이상한 점이 있어서 김영 후보님께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혹시 권성동 국회의원 그 일가로서부터 김한근 시장이 청탁을 받았다라든가 인사청탁을 했다라든가 질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제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아까 김한근 후보님한테 질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권성동 국회의원과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는 이제 경포 도립공원을 작년에 해제를 했어요. 우리 그 김한근 시장 때. 그 도립공원 인근에 아까 얘기한 안현동 땅에 그 땅을 매입을 권성동 의원의 사촌인 분이 매입을 했고, 또 매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회사에 끼치는 뭐 배임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담보로 바이오에틱스라고 하는 우리 김홍기 후보님과 함께 했던 그 회사에 사업 자금이 들어간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흘러 들어갔느냐, 그런 걸 여쭙고 싶었던 겁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김홍규 후보가 김한근 후보의 재직 시절에 중문진의 생계형 숙박시설업에 대해서 인허가 문제를 청탁한 정황이 있다. 그것을 제보를 하겠다. 그래서 토론에서 질문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제가 이 요청을 받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 시장 후보가 4년의 시정을 이끌 비전을 얘기하고 정책을 얘기해야 하는데 각 후보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청탁을 하고
제보를 하고 어느 쪽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의 토론회를 제가 이뤄져야 하는가. 그리고 저는 지금 무소속 컷오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컷오프된 김한근 시장은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사퇴를 하셔야 할 분이 지금 후보자 자리에 내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김은경 후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뿌리 아닙니까? 그 두 분의 싸움에서 왜 이렇게 시장 선거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시는지 제가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너무 답답해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제외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강릉 시민 여러분, 강릉 시장 선거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4년의 강릉시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더 이상 강릉 시장 선거 이런 식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지 않는 강릉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네, 시간 다 쓰셨습니다. 열띤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보육하고 또 양육할 수 있는 지원책과 청소년 교육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후보들께서 강릉시장이 되신다면 살고 싶은 도시, 아이 키우고 싶은 강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김호영 후보부터 들어보죠. 답변 시간 2분입니다. 네, 정주 여건의 핵심은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 세 가지입니다. 먼저 도심에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강릉만의 도시 재생 사업이 필요합니다. 올림픽을 하면서 전선 지중화, 거리 환경 정비 등이 이루어졌지만은 아직도 낡은 상하수도 배관이 있고 곳곳에 30년 이상 된 낡은 주택과 아파트가 많습니다. 낡은 주택들이 많은 곳은 주민협의와 주거권 보장을 전제로 명품 서민 아파트 건축 등 과감한 재건축 사업을 하겠습니다. 강릉의 옥천동, 포남동, 교동, 노암동 등 구도심 지역을 과감한 도시재생 사업과 주민 참여형 재건축으로 신도시에 버금가도록 전환시키겠습니다. 또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강릉의 어린이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 코딩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어린이 전문 병원을 설립하겠습니다. 어린이 전문 병원은 어린이와 부모님 모두 함께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도심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 농어촌 주택 개량, 마실버스 확대, 연탄 보일러 교체, 도시가스 공급 확대, 마을길 정비, 상하수도 교체 등 시장으로 취임한 득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으로 취임하는 즉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비행 6구역의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안목, 송정 일대의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데 거기에 아파트를 신규 허가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평가를 다시 하고 주차장 설립 등 새로운 교통정책이 사전 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홍규 후보 차례입니다. 2분입니다. 현재 우리 강릉은 일자리 부족과 함께 구도심 공동화, 열악한 교육 환경, 산불, 폭설,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정주 여건이 나빠지고 주민의 삶이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계획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도시계획은 주거, 교통 같은 물리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교육, 안전, 보건, 문화, 복지 등 사회문화적인 요소도 포함됩니다.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선거 공약을 준비하면서 강릉의 정주 여건과 시민의 삶의 질, 그 개선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장애인, 또 어르신, 여성, 청년, 반려인 등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봤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거 공약은 4년짜리 단기계획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방향 역시 바뀔 수밖에 없고 도시계획 역시 지동지서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최소 10년 이상 장기적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사회문화적 인프라에 대해서는 공공, 민간 전문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장의 철학보다는 시민의 의견이 우선시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다양한 리빙랩을 운영하여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명희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1분입니다. 예, 강릉에서 정주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5대 분야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청년 일자리 보장제 실시, 지역 인재 할당제 50% 상향으로 정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과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강릉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있다면 주거 여건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서민형 공공주택 보급률 확대하고 20년 이상 20평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으로 저탄소 주거시설을 늘리겠습니다. 세입자분들을 위해서는 지역별 표준 임대료제를 도입하고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의 신청, 심의 및 분쟁 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도 중요합니다. 출산 장려금이 적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집중된 돌봄과 육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50%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하겠습니다. 지역 통합 돌봄센터 운영으로 개인이나 가정이 아닌 사회가 돌봄에 함께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확대하고 문화예술활동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과 거주 여건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예술인 기본소득 월 30만 원 지원,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등 우리 동네 예술인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자치를 통한 모든 강릉 시민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운명동 단위 유휴 공간의 작은 전시관, 문화예술 교육시설 등을 활충하겠습니다. 문화시설 공간 마련과 프로그램 개발로 문화예술이 일상의 강릉시로 만들겠습니다. 네, 끝으로 김한근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선 세 분 후보님들의 공약들 또 정책 내용들이 대단히 훌륭하고 또 우리 시정에서 적극 반영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6월 2일 선거가 끝난 이후에 바로 복귀를 해서 6월 30일까지 민선 7기 업무를 마무리를 하는데 그때 지금 나오신 말씀들 제가 꼼꼼하게 해서 차기 민선 8기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대전, 또 서울 대치동 같은 데서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지금 청년 임대주택, 소위 70% 시중가의 아파트가 공급을 하고 있죠. 공실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창업과 연계를 하는 겁니다. 많이 토론에서도 지금 이번 토론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고 김우영 후보님께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서울시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주거와 돌봄을 함께하는 그런 서울도시공사의 정책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심 공동화 부분은 구도심 공동화는 우리 도시 재생 문제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강남동이 지금 예비도시로 됐기 때문에 잘 추진해 보도록 하고 재건축 문제는 지금 포남지구가 시작을 했는데 동부시장은 아직 시작 단계를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 부분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연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예술인들이 어려웠습니다. 두텁게 지원을 해서 상시 문화예술 공연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복지 부분은 공약집에 제가 자세히 언급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7월부터 전면 무상 실시하도록 제가 결재를 하고 나왔습니다. 대상포진 무료 접종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후보 수고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끝났고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강릉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이제 마무리 발언 시간만 남았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하면서 유권자들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내용이나
지지를 부탁하는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1분 드립니다. 김홍규 후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마지막 토론회인 오늘 시민 여러분께 꼭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상대 후보 측은 저에 대한 근거 없는 마타토와 흑색 선전을 퍼뜨리며 마땅히 시민의 축제가 되어야 될 지방선거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정가도 저는 없고 사실상 술도 한 잔 못하는 저를 상대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의적인 이야기를 조직적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33살에 시의원이 된 이후 회사, 의회, 자원봉사센터, 야간학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시간과 여유가 있어서 그런 일들을 했겠습니까? 이제 선거가 8일 남았습니다. 상대의 온갖 흑색 선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시민만 생각하며 우직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위대한 강릉 시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임명희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도 좋고 정책도 좋은데 당이 작아서 지지율이 낮아서 안타까워하시는 시민들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당이 작고 강릉처럼 보수 성향이 강한 강릉에서 강릉성이 없는데 왜 나오냐고 말씀하시면 전 앞으로도 어떠한 선거에도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출마하는데 작은 당과 낮은 지지율은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강릉시와 강릉 시민만 바라봤기에 가능했습니다. 강릉에서 정의당이 할 수 있는 목소리, 당당하게 부정부패에 맞서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시장 후보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강릉도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저 임명희에게 주는 표는 강릉 시민의 미래의 표이면서 미래에 투자하는 표이고 28년 된 삼겹살 불판을 새 것으로 바꾸는 투표입니다. 저 임명희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김한근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합니다. 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남을 비판하기는 쉬워도 성과를 내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시장이란 직위는 남을 비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그런 자리입니다. 지난 4년 저는 코로나와 싸우면서 많은 국비 예산을 우리 강릉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강릉 곳곳에 스며서 강릉의 미래 100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선이 되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히 달라진 강동 강릉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한 번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일 잘하는 시장, 겸손한 시장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이번 주말 사전투표에 반드시 투표하셔서 기호 4번, 강릉의 4번 타자 저 김한근을 꼭 선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김우영 후보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1분입니다. 네, 어릴 적 우리 어머니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놈아, 어디 가서 적폐질 하지 마라. 지금 강릉 정치가 어머니가 하지 말라는 적폐질하는 정치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권력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잘 모릅니다. 그걸 알게 하는 게 주민자치입니다. 우리 주민들 스스로 주민 본위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의 어떠한 정치적 억압이나 압력에도 버틸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리더십을 키워왔습니다. 도전하는 삶을 살아왔고 서울시의 부시장과 은평구청장 재선을 했고 청와대 비서관을 했습니다. 그 어떤 얽혀있는 일이 없습니다. 강릉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신형 에너지로 바꾸어야만 강릉은 미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물한 개구리 신세를 할 겁니까? 정말 절실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강릉시를 위해서 협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으로 저 김우영을 선택해 주시면 꼭 변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네 분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제한된 주제와 시간으로 인해 토론이 쉽지 않았을 텐데도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성실하게 임해주신 강릉시장 후보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4년 만에 다시 지방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투표입니다. 6월 1일은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짧게는 4년, 길게는 지역 100년 대기의 초석을 쌓는 선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권 반드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지역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릉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강릉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